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요번에 이제 루나코인 이게 진짜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코인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좀 봤어요. 이것저것 얘네가 얼마나 문제이길래.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세력주 상패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규모가 상당하네요. 이게 코인 시장이 워낙 커서 그런지 저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한 좀 잡주 한 500억 1000억 요 정도 종목이 막 세력 막 할 거 해먹고서 상폐한 건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뭐 친구들도 얘기 하도 많고 막 이거 뭐 어딜 가도 뭐 주식 카페에도 올라오고 그러길래 하도 궁금해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루나 코인으로 보는 좀 리스크의 중요성, 뭐 리스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항상 강조하기도 하고 백날 강조해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주식뿐이 아니라 그냥 재테크 측면에서 재테크 측면에서는 뭐가 되든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만큼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뭐 이제 이 코인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전문성 뭐 지식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좀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있으신 분들. 그래서 봤더니 지금 여기에 이거 나무 위키죠? 저는 여기는 그냥 가끔 궁금하면 들어와요. 여기 뭐 정리 열심히 해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는데, 자, 사건 사고 마이너스 100% 대폭락 사건 이런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저도 지금 봤더니 애니파이 CEO였던 이분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여기 나오네요. 뭐 달러 등 오프라인 화폐랑 뭐 그 가치가 연동되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실 이걸 봐도 제가 뭐 제대로 아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는데, 결국 핵심이 이거였겠죠. 1테라가 1달러 가치의 루나였다. 1테라를 어느 정도의 루나로 바꿀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뭐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마이너스 100% 대폭락 사건. 진짜 빗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죠. 이게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사방에서 다 이 얘기를 하니까 비트는 지금 4천만 원 왔다 갔다 하네요. 버티긴 하네요. 자, 루나 코인 한번 봅시다. 보면 이거 14만 원짜리가 지금 뭐 10만 원짜리가 며칠이죠? 1, 2, 3, 4. 몇 프로씩 내려온 거야? 10%, 10%, 50%, 78%. 아무리 봐도 좀 경이롭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내리꽂은 거 하루 이틀. 여기도 50%구나. 와, 여기도 70%구나. 아, 이게 내려온 자리에서 그만큼 또 밀린가 저 정도가 되는군요. 하루에 50%, 80%, 50%, 70%, 4일 동안. 주식 시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상상은 안 가죠. 주식은. 뭐 이제 상패랑 개념을 좀 똑같이 보면 될 거는 같은데, 이 정도면은, 어, 이게 눈으로 보니까 좀 많이 다르네요. 퍼센테이지가 50%, 80%씩 이렇게 밀렸구나. 그래가지고 뭐 10만원짜리가 1000원이 돼 있습니다. 1000원. 제가 이것보다 좀 내용이 신박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부터 사기 범죄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코인이라는 것보다 추락폭이 더 심할 지경이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폰지 사기 행태, 얼라 코인이 그때 그거였죠? 그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것도 짤방, 이거 봤어요. 기억 있어요. 이거 맞네요. 이렇게 야금야금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다가 그냥 한 큐에 밀어버렸던 거. 그래가지고 저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요 멘트가 좀 엄청 충격적이더라고요. 루나는 일주일 만에 무려 99.99999%라는 상장 폐지를 제외하고서는 암호화폐 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1억 원, 1억 투자를 5월 5일 종가했으면은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현재 남은 금액은 446원. 1억이라는 돈이 좀 큰 돈이긴 하죠.
큰 돈이긴 해요. 특히 이제 뭐 조금 벌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1억이 막 완전 막 좌우할 정도는 아닌데, 정말 힘든 시절에는 1억이 뭐야.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단위도 소중합니다. 근데 1억을 투자했으면은 지금 446원, 6원. 벤츠 E클래스 하나가 사탕 하나 사 먹을 돈. 와, 이게 좀 엄청, 이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겪었더라면은 내가 10억 투자해서 4천원, 뭐 한 4만원 남았다. 정말 좀 공허할 것 같죠? 저는 공허할 것 같아요. 뭐 저는 어차피 막 밑바닥에서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올라오긴 해가지고 완전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충격적이긴 할 것 같아요. 저런 상황을 만약에 또 겪는다면은. 네, 1억이 446원. 그 막 친구들이 카톡방에 보면 막 이것저것 올리잖아요. 거기서 보다 보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뭐 BJ 분인 것 같던데, 실시간으로 갔다가 뭐 한 1,500만 원인가 수익 중인, 뭐 그 GJF인가요? 그 막 움직이는 거 짧아? GIF인가? 그건데 뭐 동영상이었다. 동영상이었죠. 그거는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한 5, 6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1,500만 원 수익 찍혀 있다가 조금 멈추더니 뒤에 막 마이너스 해가지고 막 뭐 한 4천, 5천, 그래서 한 6천만 원이 500만 원인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울먹이는 그런 영상까지 봤었습니다. 별별게 다 있더라고요, 지금. 막 마이너스 20억이다. 뭐 그래가지고 그냥 뭐 완전 다 종이 쪼가리 된 거. 그리고 21년 공시가격 기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더 펜트하우스 청담 123평형이 163억짜리가 일주일 만에 원룸 한 달 관리비 수준밖에 안 되는 73,000원으로 바뀐 것과 동급이다. 160억이 7만원. 이거는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받을 만한 충격이. 뭐 물론 이제 저 더 펜트하우스 사는 뭐 170억 정도 자산이 있으신, 저 집을 저렇게 살 정도라면은 자산이 더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뭐 한 3, 400억, 500억 요 정도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런 자산가에 이더라고 하더라도 160억이 갑자기 그냥 뭐 반토막 같은 느낌이 아니죠. 이게 99.999%라는 거는 그냥 상장 폐지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90%, 80%만 밀리면은 이건 그냥 상패라고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근데 요런 걸 보니까 이게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저는 또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코인, 와, 살벌하다. 항상 주식하는 친구들 해가지고 보면은 주식으로 갔다가 돈 벌어가지고 코인에다가 막 넣고 막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 보면은, 지인들 보면은 주식에서 뭐 월 한 2천, 한 3천 쌓여가지고 거기서 뭐 한 1,000만 원 빼가지고 집에 생활비랑 막 이거 할 거 하고, 뭐 한 1,000만 원, 2천만 원은 뭐 지들 좋아하는 코인 사고. 그래서 제 친구도 지금 보니까 루나로 갔다가 마이너스 3억, 이 친구도 있어요. 마이너스 3억 날렸다고. 근데 이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얘가 뭐 완전 그 돈이 뭐 전 재산을 베팅한 거 아니고 주식에서 뭐 굴릴 건 굴리고, 그러다가 이제 코인에서 뭐 벌고 했던 거에서 한 3억 날린 거여가지고 뭐 사실은 이제 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막 그걸로 갖다가 막 목 졸라서 막 망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그 돈이었으면은 뭐야 파나메라 뽑고도 좀 남을 텐데 한 3억이더라고요. 그 친구 한 명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좀 궁금해서 봤어요. 와, 이게 얼마나 판때기가 크길래. 제 친구도, 그 녀석도 이제 주식으로는 잘 벌긴 벌거든요. 버는데 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이랑 좀 재테크 같은 선 느낌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고 얘가 막 좀 허탈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적은 돈은 아니죠. 뭐 집 있고 차 있고 하는 사람도 3억이라는 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특히 이게 일주일 만에 날아간 느낌이잖아요. 막 주식에서 뭐 깡통 차고 막 돈 많은 사람들 깡통 차고 할 때 보면은 그래도
투자하고 뭐 반년, 3개월, 반년, 1년 막 이렇게 해서 막 날리고 하는 케이스는 보기는 봤어요. 근데 코인이라는 게 일주일 만에 자고 일어났더니 3억이 1억 5천, 1억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자고 일어났더니 이거면은 진짜 한 2억 올리면은 돌리면은 좀 뭐 좀 순절 쳐야겠다. 뭔가 이상하네. 그 얘기를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뭐 5천만 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는 자포자기 상태인 거죠. 사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 5천이라도 챙기긴 해야 돼요. 3억 내가 투자를 했다가 거기서 5천이라도 챙기기는 해야 되는데 안 될 거예요.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나마 그 친구가 이제 뭐 코인도 1억으로 3억 불리고 뭐 한 거여가지고 그냥 씁쓸해 하긴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보니까 그냥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반토막 처음에 이제 3억이니까 그게 1억 5천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이랬대요. 처음에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집 좀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친구인데 그냥 한 방에 자고 일어나니까 1억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좀 냅뒀더니 다음날 보니까 5천만 원, 3천만 원 3억이 10분의 1 토막. 이거 여러분이라면 손절 쳐가지고 그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도 건질까요? 그 상황이라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못 건질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주식 개념에서는 손절 치는 게 무조건 맞는데 그게 자고 일어났더니 반토막, 그 다음 자고 일어났더니 반토막, 뭐 반의 반토막. 어안이 벙벙할 것 같거든요. 주식에서는 겪기 쉬운 일이 아니니까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게 겪을 수가 없고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밤중에도 움직이잖아요. 24시간. 제가 코인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내가 회사 생활까지 하면서 안 그래도 좀 수면이 좀 부족함을 느끼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좀 더 많이 자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애들 보면은 또 대단하더라고요. 막 새벽 막 3시, 2시에 막 자기들끼리 막 카톡하고 뭐 전화도 해가지고 뭐 누구 깨우고 같이 산 코인 있으면 야 지금 막 슈팅 중이다 뭐 팔아라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는데 또 대단하더라고요. 막 새벽 막 2시에 일어났다가 뭐 또 한 4시 야 니네 잠 잤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니네 잠은 자면서 뭐 하냐? 니네 그렇게 하면 일 정상적으로 돼 할 수 있어? 안 잘리냐?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이니까 물어보는데 와 죽겠다. 20대 때는 사실 나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20대 때는 분명히 20대랑 30대 특히 이제 30대 중반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처지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40대나 50대 분들은 더 느끼시겠죠. 물론 이제 제가 체력 관리를 좀 안 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느끼는데 애들 보면 또 대단하더라고요. 막 밤중에 막 새벽 중에 잠도 안 자고 애기 케어도 해라 막 코인도 하랴 와이프한테 안 맞고 안 쫓겨나는 애도 있나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저는 그런 거 좀 부담스러워서 못했거든요. 코인 진짜 안 그래도 오버나잇 솔직히 스윙 계좌는 뭐 이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로 갖다 하는 거랑 상관이 없는데 단타에서는 오버나잇 저는 정말 좀 잘 안 하죠. 뭐 무조건 안 한다는 아닌데 좋은 종목 있으면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좀 종배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종배는 좀 안 좋아합니다. 많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밤중에 예상 못한 뉴스, 악재 이런 게 증시 시황에 악영향 끼치면 뭐 물론 이제 반대도 있죠. 밤중에 호재 뉴스 떠가지고 다음날 갭 뜨는 것도 있어요. 주식 매매하다 보면은. 근데 결국에는 내 손에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24시간이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리스크 측면에서 너무 어렵지 않나 이게? 만약에 해외에서 빵 하고 뉴스가 터지면은 어떻게?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 회사들이잖아요. 국장, 한국, 국내 주식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황의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시황의 영향을 받긴 받고 당연히 밤중에 뭐 뉴스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열리면은 다 같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다 같이 이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는데 해외에서
뭔가 얘기 나와가지고 코인에 대해서 악재 뉴스 나와. 그러면은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그런 거 맞아야죠. 지금 이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요 내용을 봤더니 좀 엄청 충격적이더라고요. 마이너스 99%. 주식시장에서는 상패 말고는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사실상 제가 좀 요걸 보면서 이게 좀 보면서 코인은 더 안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뭐 돈 잘 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자신 밥그릇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뭐 그 베팅력도 늘리고 늘리다 보면은 상한선이 있어요. 뭐 이제 진짜 막 무한으로 성장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내 기준이라서 그런가? 근데 보통은 그 자신의 그릇이라고 하죠. 그릇 크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릇 크기를 뭐 좀 잡아 늘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코인을 봤더니 주식시장은 사실 뭐 마이너스 상장 폐지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코인도 그렇지만 상장 폐지를 맞더라도 그거를 상패 좀 위험한 종목은 사실 어느 정도 신호 같은 게 있죠. 신호라고 해야 될지 회사 재무가 뻔히 안 좋고 상패 시즌 뭐 3월 4월 아니면은 보고서를 얘네가 사업 보고 그 분기 보고서 같은 걸 안 내네. 그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애초에 좀 재무 안 좋은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도 제공을 해주죠. 신용 증거금 100%인 애들은 대부분 일단 뭔가 좀 증권사 자체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증권사별로 평가해주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키움에서 HLB가 뭐 증거금 100%다. 그러면은 뭐 신한이나 나무 뭐 이런 농협이나 뭐 다른 곳 KB 이런 곳 가면은 신용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안 좋은 회사는 대부분 다 신용이 막혀 있습니다. 신용이라는 게 뭐죠? 신용. 주식시장에서의 신용은 증권사에서 저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 회사는 그래도 뭐 망할 문제가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레버리지를 빌려주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자를 받아가고 이자를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긴 한데 자 은행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인들한테 대출해줄 때 신용도 상태 그리고서 자산 뭐 담보대출이면은 담보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이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쯤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서 빌려주잖아요. 즉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더라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이 있는지 혹은 그 현 상황 그런 거를 계산을 해서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증거금 버튼이 그냥 간단하게 저는 생각을 하면은 물론 투경 걸리거나 하면은 증거금 걸리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런 부분 투자 위험만 이런 건 제외하고 지금 슈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증거금 100%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간편하게 이건 관리 종목 붙어 있잖아요. 관리 종목 좀 조심해야겠죠 더. 물론 이제 얘는 우라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보통 상패 들어가는 애들 보면은 관리 종목 딱지 붙어 있는 애들이 좀 엄청 많습니다. 3월 상패 시즌에 보시면은 그리고 증거금 100%에서도 많고 신용 딱지 붙여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상패 들어가는 케이스는 정말 적어요. 뭐 완전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긴 적단 말이에요. 그만큼 증권사에서 1차로 필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얘는 뭐 물론 얘도 사실 이런 거 밀리고 시작했을 때 여기서 손절 쳤을 수도 있죠. 8만원짜리가 4만원 하루밤 만에 50% 까였는데 손절 뭐 저 악재가 저는 지금 정확히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뭐 개념이 좀 뭐 복잡하더라고요. 뭐 1억 분을 뭐 하면서 막 왔다 갔다 뭐 교환해주고 뭐 그런 개념까지 있기는 한데 복잡해서 그냥 넘겼어요. 뭐 제가 코인 할 거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서 잘랐으면은 다행인데 쉽지가 않겠죠 사실. 10만원짜리가 하루 만에 4만원 8만원짜리가 하루 만에 4만원 50%잖아요 50%. 주식시장은 그래도 30% 제한이 하한가가 있습니다. 제한이 뭐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라던가 뭐 다 상한 없는 국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소한 하한가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코인은 하한가도 없어. 그리고 24시간이야. 환장하는 거죠. 잠 못 잘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가 재산을 좀 많이 넣은 종목이 뭐 얘를 뭐 진짜 뭐 한 1000, 5000, 1억 뭐 이렇게 넣었으면 상관없는데 5억, 10억 이렇게 넣은 종목이 반토막 난다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거든요. 잠 못 잘 것 같아요. 코인 24시간 돌아가니까 특히 밤 중에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도 사실 한 5%, 10%, 20% 이런 구간에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50%를 맞는다? 50% 맞으면은 손절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돈을 내가 갑자기 급하게 써야 돼가지고 뭔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지금 손절 치고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어느 정도 그냥 스스로 합리화를 할 거예요. 주식에서 물린 사람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점 가다가 물렸을 때 보면은 이런 곳에서 스스로 합리화를 해요. 누구야? 신풍제약. 항상 신풍제약을 얘기를 하는데 요게 채널 초창기에 정말 피라맥스 약에 대한 믿음, 기전 그분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와 이게 진짜 나도 옛날에 주식 돈 못 벌었을 때 저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겠구나. 그 생각을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재료를 믿긴 뭘 믿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특히 높은 자리였어요. 요런 자리. 자, 요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 조만간 한번 급락 제대로 이어질 것 같은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가 이 자리가 낮은 게 아니었거든요. 이미 5천원짜리가 6천원, 7천원짜리가 14만 20배 올라왔어요. 코인 시장에서 20배는 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 20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 해에 한 번 나오는 뭐 그런 정도인데 이날 막 해가지고 저는 얘는 좀 조만간 밀릴 것 같다 계속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들고 계셨던 분이겠죠. 신풍제약 막 회사 이때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가 엄청 핫했을 때였으니까 약에 대한 믿음 기전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냥 믿음이에요. 말 그대로 약에 대한 믿음 기전 그러면은 그분이 뭔가 그런 의학적 지식이라던가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그냥 좋을 거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한가 하한가 자 여기서 신규 진입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날인가?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이때쯤 조만간 이거 좀 급락 나올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하다가 급락이 나온 날에 영상에서 역시나 좀 차트 고점 해가지고 뭐 악재가 있었나? 없었나? 그런데 하여튼 뭐 해가지고 밀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들고 계신 분이 나타나가지고 얘는 올라간다. 이거 뭐 개미 흔들기다. 다음날 한가 또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이게 결국 뒤에 올라갔잖아요. 이거를 알면은 주식은 정말 쉬워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여기서 물렸는데 얘가 무조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나고 나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 이거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이 상태면은 이거 좀 비속어 섞으면 조졌다. 세력 다 이탈했다. 이날 막 이런 거 종토방 가면은 뭔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세력 다 떴다, 주포 떴다, 물린 후구 없지. 이런 것들 막 도배되고 있습니다. 깔깔깔깔 내가 뭘 했냐, 막 조심하랬지. 이거 막 하면서 막 회사 작전에 다 놀아난 거다. 막 니네들은 쌤통이다 막 하면서 지들끼리 놀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날, 막 이런 종목 나온 날, 거기 종목 토론방 구경 가면은 아주 그냥 막 비웃고 물려있는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 뒤에 결국에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이거를 알면은 항상 드리는 말이 야 그거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으면은 이런 거 하락 나왔을 때 여기서 주변 지인들 돈 다 땡겨가지고 대출 때리고 집 있으면 주택담보 받아가지고 대출 때리고 신용 있으면 직장 있으면 신용 대출 받아 땡기고 했어야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올 거를. 올라올 수도 있겠다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높은 자리일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제한이 좀 없죠. 그리고 얘가
저는 잡주인 줄 알았는데 좀 잡주 느낌도 아니고 시총이 막 4위 우리나라 뭐 업비트 그리고 해외에서도 매매가 좀 많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 시총이 워낙 크니까 코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해외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해외 거래소에 뭐 상장돼가지고 외국인들도 뭐 피해 입은 거 막 글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코인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코인도 뭐 좀 잘못 걸린 거죠. 이게 뭐 때문에 정확히 막 밀린지 모르겠지만 뭐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옛날에 이런 거 있었으니까 요거 뭐야 한 2천만원 800만원 요거 찍었다가 500만원 300만원 내려갔다가 300만원 정도 8천만원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 생각하면은 여기가 좀 쌀 수도 있죠. 루나 막 이런 게 쌀 수도 있어요. 저 생각을 한다면은. 근데 제가 조금 딱 하나 제가 코인 안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결국 탈중앙화죠. 얘네가 내세우는 게 가상화폐들이. 그래가지고 뭐 코인 주식하시면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코인 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살짝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도 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 가상화폐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좀 담보해줄 그런 부분이 있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뭐 사실 세력주든 뭐든 뭐가 됐든 회사가 있고 건물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그 뭐 말도 안 되는 야 막 시총이 막 5천억인데 회사 건물이 동네 빌라만한 뭐 그런 것도 많아요. 뭐 작업주 막 세력주 막 보다 보면은 막 작전주들 보다 보면은 그런 거 막 올라오죠. AB 프로바이오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 막 회사 가봤더니 뭐 어디 공장 뭐 땅값도 싼 곳에 뭐 허름한 공장 지분 부지 이런 거 있고 이 회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상한가 막 10번 올라온 막 시총 4천억 5천억 1조짜리 회사입니다 막 이러면서 올라오면 그것도 영향 받거든요. 당연히 누가 봐도 회사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회사 재력을 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게 뭐 분기보고서 같은 거 가서 볼 수는 있겠죠. 유보금. 근데 그것보다 딱 봤을 때 멀쩡한 회사면은 일단 건물들이 괜찮단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그 회사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인력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수록 건물도 당연히 커져야 돼요. 삼성, 본사, 뭐 어디 허름한 빌딩인가요? 빌라인가요? 아니죠. 근데 제가 이 비트코인 쪽들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뭐 제가 이쪽을 뭐 할 건 아닌데 아쉽지 않나. 뭐 이제 탈중앙에 대해서 좀 더 뭐 적극적으로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틀렸다는 아닌데 이런 사태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얘가 진짜로 실적 멀쩡히 빵빵하게 내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가 뭐 루나, 뭐 달나라, 여행 계획을 막 사업을 해가지고 매년 연간 뭐 한 1,000억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뭐 1,000억이든 1조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건물이 있을 거고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즉 실체가 있겠죠. 실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옛날부터 막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이거를 누가 책임지냐 그런 그 책임 여부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재테크에서 분명히 자리를 하나를 차지했지만 이런 좀 얘네들 뭐라 그랬죠? 그 좀 등치 큰 애들 우량주가 아닌데 메이저 코인 같은 애들은 뭐 좀 자리 잡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재단 있고 막 그럴 테니까 그렇긴 한데 얘네들도 실질적으로 막 실적을 내고 막 그런 거는 아직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뭐 비트코인 회사 뭐 해가지고 막 실적 내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압니다. 애초에 탈중앙화 말 그대로 중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코인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코인별로 갖다가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했었죠. 알트코인들은 특히 더 그렇지 않나. 뭐 회사 얘기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인에서 얘네들이 실적을 내고 하는 거 있나요? 오, 사이클론 뭐야? 아, 이거 1 맞나?
그래도 많이 밀렸네요. 이게 이렇게 비쌌나? 그렇긴 한데, 8원이구나. 8원 8.74. 저 지금 이게 8,000원인 줄 알고서, 얘가 8,000원이나 했었나? 하고서 잠깐 보고 있었던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뭔가 얘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런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그 실질적으로 회사랑 엮여가지고 막 수익 창출을 제대로 하고 있고, 시총에 걸맞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즉, 주식시장은 최소한 기업이라는 게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막 이런 것들로 갖다가 필터를 해줘요. 뭐 코인 시장도 이제 막 그런 게 추가됐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런 걸 봤을 때 제한이 없다 보니까 살벌하고 이 시간 제한도 없어.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뭔가 좀 보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덜하지 않나.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재테크는 기본적으로 좀 리스크 측면이 있다면은 항상 좀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리스크가 있으면 수익 줄 때 일단 좀 챙기고. 그래서 그런 전략도 있거든요. 내가 뭐 원금이 1억이에요. 1억으로 갔다가 주식시장에서 뭐 해가지고 코인이든 해가지고 1억으로 2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 가장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무난한 좀 최적의 판단은 뭘까요? 내가 1억으로 갔다 1억을 벌었어. 원금은 1억이었고 그 원금 1억을 빼는 겁니다. 원금 1억을 빼가지고 만약에 번 1억으로 갔다가 투자를 하다 그걸 다 날리더라도 나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손해긴 해요. 시간이란 개념이 소비됐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내가 노력을 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가 된 거기 때문에 손해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금에 대해서 보존을 했단 말이에요. 1억을 뺐으면은.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키기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1억으로 갖다 2억을 만들면은 이제 머릿속에서 복리 계산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야, 1억으로 1억 버는데 내가 한 달, 두 달, 세 달 걸렸어. 그러면 2억으로 2억 버는데 세 달 걸린다 치고 100%씩. 그런 식으로 갖다 사람은 긍정적인 회로를 굴리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해야 될 종목과 안 해야 될 종목에서 좀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자, 뭐 A라는 종목이 엄청 있어요. 지금 종목이 막 뭐가 좋아 보여요. 막 미친듯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종목이야. 근데 얘가 지금 3월 상패 시즌이고 얘는 관리 종목이야. 재무가 좀 안 좋아. 근데 재료 막 시장에서는 날마다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해가지고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 시장에서 중심이면은 수익 낼 수도 있어요. 수익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주식 막 완전 재테크에 대해서 개념 없고 처음에는 이런 거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왜? 너무 좋아 보이거든. 리스크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려요. 자동으로 머리에서 삭제를 하더라고. 얘가 지금 재무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상패 시즌 3월 한가운데고 사업 보고서 뭐 지금 연장 제출 안 하고 있어. 길어지고 있어.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당일 매매해가지고 나 그냥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나 얘 매수해가지고 내일 팔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내가 들고 있는 와중에 문제 생기겠어. 하루인데. 하루 이틀인데. 아니면은 한 2시간, 3시간인데. 그러다가 상패 맞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주식은 최소한 진짜 막 저만가 가는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높은 자리에서 뭔가 재료에 대해서 크게 문제 생겼을 때 나오는 거고 그런 거 아니면은 하한가 한 번 많이 나오면은 이제 두 번 요 구간에서 멈춥니다. 일반적인 종목에서 어느 정도 선 악재 나오더라도 진짜 높은 자리에서 악재 나오면은 막 하한가 막 세 방 네 방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그 누구야 하수오 팔았던 거 내추럴 엔도텍 얘 이때 엄청 났잖아요. 이거 하수오 파동 이때는 15%가 상하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아 한 3번 갔다가 한 번, 4번이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번이면은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40%네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서 건질 구간이라도 준단 말이야. 정신 차리고 막 하면 어떻게든 반절이라도 챙길 기회를 줘요.
근데 상패 엄청난 리스크예요. 내가 그런 거를 안고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 종목이 생겼어. 그러면은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겠죠. 매매를 하려면 뭔가 긍정적인 이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매매해서 수익 낼 구간이 있나? 근데 그게 하면 할수록 리스크는 정말 일단 조심해야 되는구나. 시황에서 좀 뭐가 문제 있을 법하면은 피하고, 안 피하고서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돌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쉬워하면 그냥 돼요. 그냥 좀 아쉽네. 이거 뭐 좀 문제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매매 안 했는데, 오버나잇 안 했는데 호재 뉴스 뜬다거나 시황 좋아가지고 다음날 뭐 월요일날 막 지지고 볶는 거 보면은 좀 배는 아프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차이가, 리스크를 관리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됐어. 리스크가 터졌어. 그러면은 나는 관리한 부분에서 원금 잘 지켰죠. 그걸 통해서 다른 곳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다가 그냥 매매를 했어. 이게 터지냐 안 터지냐가 있죠. 안 터지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왜? 돈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다음날 종목 또 나오겠지. 다음날 또 종목 나오겠지. 그 돈으로 갖다 매매하면 돼요. 그날 놓친 게 아쉬울 뿐이지, 그 하루가 아쉬울 뿐이지, 그 뒤에 또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리스크에서 터지면은 이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원금이 있으면은 다른 곳에서 뭐라도 내가 불씨를 틔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원금이 박살나면은 없단 말이에요. 리스크. 그래서 저는 뭐 요런 거랑 좀 맥락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코인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리스크들이 그런 부분이죠. 24시간 돌아가가지고 안 그래도 장중에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새벽까지? 그러면 회사 생활 어떻게? 잠 못 자고 갈아 넣어야 돼요. 이게 젊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젠 좀 버거워요.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코인들이 회사에 대해서 좀 뭔가, 회사 개념이 얘네가 없는 애들도 많겠죠. 이거 터져가지고 이제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이거는 보상책이 없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 금감원 이런 곳에서 무언가 문제 생기면은 이것저것 막 조사하고 케어라도 해줍니다. 이거 조사 들어가나요? 이런 게 있나? 코인은 조사하는 그게 없죠? 그런 부분이, 그런 부서가, 정부 부서가,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다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글로벌 통합 부서가 있어야 되던가 뭐 그럴 텐데, 저거에 대해서 뭐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런 거 맞았을 때 진짜 뭐 대표는 최고점을 찍었을 시 4조 2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지만, 이 조 단위가 엄청난 거거든요. 1조 있으면은 평생 써도 못 씁니다. 평생이 뭐야. 몇 대가 써도 돈이 쌓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자만 맡겨놔도.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만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 기간을, 와,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저거는 코인이긴 하지만 정말 좀 오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은 그 리스크, 이런 걸 보면서 저거 뭐 코인이니까 일어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높은 자리에서 매수할 때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코인이니까 하한가 없고 하니까 막 저렇게 박살나고, 회사 본 틀이 없으니까 무언가 그 케어해줄 규정, 정책 이런 게 없으니까 저렇게 갔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걸 보면서 주식시장에서도 리스크에 대해서 뭐 결이 좀 달라요.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주식시장도 결국 같은 재테크 라인이고, 리스크 저런 거 한 방에 나갈 수 있다. 주식도 똑같아요. 결국 주식도 이런 거 높은 자리에서 6,000원에서 들고 풀매수 하신 분들이 있다고 쳐봐요.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40%예요. 물론 99.9% 그냥 아예 상패 당한 것보다 낫죠. 1억 넣었으면은 40% 까였으면 6천만 원 건질 수 있어, 지금. 근데 이런 거에서도 결국 비슷하게 깡통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99.9%는 사실 깡통이라는 말도 좀 쓰기 그래요, 저거는. 깡통이 아니라 진짜 우스갯소리로 휴지 조각이라고 하는데 진짜 휴지 조각이죠, 저거는. 저런 걸 보면서 주식시장도 정말 오래 살아남아야 돼.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해야 돼. 얘네가 뭐 물론 이제 코인처럼 저렇게 박살나는 케이스는 없겠죠. 그리고 주식은 상패 같은 거는 사실 재무 좀 체크하고 어느 정도 신경을 쓰다 보면은 뭐 오스템 저런 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오스템 이런 플란트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결국엔 회사 멀쩡하니까 부활은 했었잖아요.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이런 것들 말고서 재무 안 좋은 뭐 잡주, 특히 상패 시즌 오고 거기다가 보고서 제출 안 해? 그러면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눈치 흐름 보면서. 뭐 코인도 저쪽도 있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부터 뭐 좀 눈치 채셨다라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리스크에 대해서 저는 저걸 보면서 제 지인도 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리스크에 대해서 좀 상기하게 됐던 부분 아닌가. 이걸 보면 정말 무섭기도 하고 위험한 것도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장에 있습니다. 코인이랑은 좀 결이 다르지만 주식도 제만큼은 아니더라도 리스크에 대해서 좀 신경 항상. 그래서 매일 리스크 있으면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전에는 리스크랑 좀 좋아 보이는 점 있으면은 리스크에 대해서 일단 좀 건드려 볼까?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했는데 결국 데이터가 쌓이고 기간이 지나고 통계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도 뭐 물론 이제 급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말뿐인 위협성 리스크다. 근데 이거는 진짜 일단 조심해야겠다. 이거는 터지고 나서 좀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좀 판단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좀 리스크 한 번 더 상기하게 됐던 이게 그냥 다른 시장이지만 정말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리스크에 대해서 꼭 재테크 주식시장 계속 하실 거면은 리스크 그만큼 좀 케어를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영상일 수도 있고 주식 카페 주식 채널에서 코인 얘기해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한데 저런 걸 보시면서 한 번 더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차트 막 자리 높고 그런 곳에서 내가 막 달려드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뭔가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그냥 막연히 버티는 게 맞는 건가? 여기서 손절 치셨던 분들은 그나마 뭐라도 반이라도 건졌겠죠. 여기서 손절 쳤던 분들은 지금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8만원, 10만원을 들고 있다가 4만원, 5만원에 손절을 쳤어. 반토막이잖아요. 1억 넣고 5천 남겼어. 내 돈.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손절 치고 이게 1,000원 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팔길 잘했다. 뭐가 됐든 난 손절 손해 친 거, 손해 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미친 듯이 내려가면 사실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 속 시원하다. 와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내가 저 지옥에서 내가 저걸 맛볼 뻔했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그렇게 좀 사람이 간사합니다. 그 하루 이틀 만에 희비가 갈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숏 개념, 코인도 숏 개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숏 진짜 제대로 친 사람들은 대박 났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보면서 손절의 중요성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손절, 리스크. 그냥 막연히 무조건 버틴다고 능사가 아니고 계획대로 하는 거고 계획에서 벗어나는지 그리고 악재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냥 막연히 물리고 나서 30% 40% 갔을 때 이제 이거 뭐 내가 판다고 반밖에 못 건지는데 뭐 그냥 버텨야지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얘가 나중에 돌려줄 구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다 진짜 상패까지 갈 위험성을 느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 손절 쳐야겠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는지 주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손절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히 좀
버티는 게, 무조건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걸 보면서 좀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푹 쉬시길 바랄게요. 이거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